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목요일 문 열겠습니다.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양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괜찮은데요. 네. 코스피가 0.4%가량, 코스닥이 0.7%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반도체가 괜찮은 편인데 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괜찮은데 상승폭은 조금 장 초반에 비해서 줄여가는 상황이네요. 간밤에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방금 끝났죠? FOMC 연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런가요? 방산주가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으로는 지금 현대차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 이슈들 하루하루 진짜 심상치 않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미나 참석해서 세미나 이야기 네. 드려야죠. 세미나 참석해서 네. 진짜 이 투자에 필요한 현실 조언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뭐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나 네. 미국 모두 지금 1분기에 역성장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도 고민 많으시죠? 저희 지금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NH투자증권의 이혁진 차장님 그리고 구혜영 차장님과 함께 5월 20일 화요일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정확하게 장소 말씀드리면 NH투자증권 인천 WM E센터라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4시에서 6시까지인데 조금 시간 내서 가보셔도 좋을 만한 게 애매하긴 해요. 네. 시간이. 그치만 정말 시간 내주신 그러니까요. 분들만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꼭 필요한 얘기 중심으로 두 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한번 시간 내서 가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네. 저희가 뭐 100분, 200분 다 모실 수가 없어서 선착순 30분만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다 하신 분들 지금 링크 나가고 있거든요.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바이오, 방산 요 섹터 종목 네. 점검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구혜영 차장님과는 채권 투자에 대한 얘기 그렇죠. 나눠볼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지난주에 연휴가 있어서 이분을 오랜만에 그러게요.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더 기다렸습니다. 목 빠지는 상담소. 오늘은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잘 보냈고요. 네. 근데 연휴 동안 참 그 머릿속에 그 고민들이 좀 더 그렇죠.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연도 좀 보러 머리도 좀 쐴 겸 바람 쐬러 자연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5월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네. 과연 하반기는 어떻게 금융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뭐 그 고민들을 뭐 속 시원하게 솔루션을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맞아요. 연준 파월도 웨이팅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여전히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과연 우리 K 증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 살림살이를 좀 더 두둑하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는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분 앵커님께서 이제 광고 해주셨는데 네. 세미나. 제가 두 분을 제가 모셨는데 이 구혜영 차장님하고 그렇죠. 이혁진 차장님 네. 좀 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하반기 주도주에 아주 심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혁진 차장님께서 아마 답을 좀 주실 준비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구혜영 차장님이 이제 채권 관련돼서 여러분들 네. 금리의 궤적 그 이후에 어떻게 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 정말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핫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분이 넘어가면 제가 큰맘 먹고 대관까지 할 생각도 있습니다. 오, 정말로요? 좀 늘리겠다. 우리 3프로 고객님들이 네. 많은 이런 솔루션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 어떤 세미나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천으로 가십시오. 도움 되실 겁니다. 멀지 않잖아요. 인천 뭐 지하철 네. 타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요. 메롱님께서 내 계좌를 구혜영 차장님. 아니 부장님 구혜영 네. 차장님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면 예. 저희 프로그램도 섭외들 좀 해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대요, 곧.
곧 준비하겠습니다. 세미나 전에라도 오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고편이라도 저희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이야기부터 들어갈까요, 선혜 씨? FOMC 뭐 예상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동결이었고 신중한 자세. 지금 뭐 기다리기에 좋은 위치다 경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FOMC 회의 끝나고서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오전에 빠르게 페이퍼 작업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네. 가지고 왔는데 좋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딱. 명분이 없다. 그냥 파월의 입장인 겁니다. 약간 오늘 FOMC는 다소 매파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둘기파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문구가 들어왔냐면 일단 성장률 하락이란 단어와 물가의 확대. 아마 그래도 하나 더 하자면 여기 보면 물가 실업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FOMC에서는 실업률보다는 물가를 좀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률까지도 망가지는 흐름으로 연결해서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는 기다릴래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하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 점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금리 인하가 조금은 앞섰으나 네. 지금은 한 달 또는 어떤 하우스는 두세 달 뒤에 할 거다. 그래요? 지금 오늘 저희 우리 한국의 증권사들 이 시각을 한번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일단은 NH는 7월 금리 인하로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7월로. 근데 어떤 하우스는 9월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자, 왜 이런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보면 네. 포인트 3번부터 넘어갈게요. 자, 하드 데이터의 둔화 시점이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지금은 심리가 앞서고 있는 망가져 있는 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건데 대략 3개월 이후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4월의 관세 인상은 7월에 하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7월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자, 7월부터 망가진다는 얘기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는 파월을 인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내 기준금리 3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일단 우리 하우스는 7월, 9월, 10월인데 조금은 더 매파적인 하우스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 하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냐 하면 오진할까 봐. 즉 2023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그랬고 소프트 데이터가 망가져고 나서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소프트 데이터가 회복되더라. 그리고 하드 데이터는 별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는 금리나 인하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연준도 상당히 명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오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적인 억압, 뭐 직접적인 억압 요거에 대해서 자유롭다. 나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료화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네. 거 굉장히 글이 많은데 저는 3번만 읽을랍니다. 3번. 자, 어찌됐든 관세 협상 소식의 불확실성. 야, 이거 관세 협상 소식의 불확실성. 이제 뭐 스위스에서 뭐 협상한다면서요. 그렇죠. 미중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미국 기업들 보면 올해 2025년 EPS가 한 플러스 한 1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S&P 500 기업들도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디까지 하향 조정하겠냐라는 거는 이제 무리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5월에 그 하향 조정은 마무리될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암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지금 시간에 10% 넘게 급락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컨센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는 약화될 것 같다라는 표현과 함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크 기업들은 컨센 제시 못하면 급락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흐름들은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만 어떤 경쟁사들
빅테크 기업들 간에 약간 노이즈 섞인 코멘트가 나오면 급락. 예를 들어서 애플의 부사장의 코멘트로 인해서 구글이 몰락했고 네. 구글이 몰락하니까 검색 엔진 K 증시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미없게 오늘 흘러가는 것들 그렇죠.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닝에 대한 미치는 영향까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시장을 보면 이번 주도 오늘 옵션 만기긴 하지만 그렇게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 싸서 그래요. 싸요. 우리 증시가 네, 0.8배에서 2,700, 2,690대, 2,700 초반대가 하면 0. PBR 9배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역사상 이 PBR 밴드의 그 하단부에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관세 유예 카드를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제시를 먼저 했지만 그래도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넌 US 지역들은 그래도 반등 시도하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반등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달러. 달러 인덱스 값은 달러가.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달러 약세는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관세 협상 소식이 만약에 5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면 지금 관세 유예를 어느 정도는 미국의 IB 은행들도 증권사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뭐 보복 관세는 좀 유예하고 한 90일 유예하고 그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관세만 내고 그런 식으로 매듭을 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인데 또 물론 워스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미국이랑 악수하는 스탠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연휴 동안에 그 넷플릭스 그걸 봤거든요. 어떤 거 보죠? 착한 영웅. 착한 영.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뭔지는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착한 영웅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소심한 어떤 그 공부만 하고 물론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는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 거는 것도 귀찮아해. 그냥 나는 그냥 나만의 그냥 생활을 할래.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뭔가 이제 학교에 보면 일진들 있잖아요. 그렇죠. 싸움 잘하는. 노는 친구들. 싸움 잘하는 애들이 와. 이 이제 트럼프예요. 얘를 괴롭히는 거야. 야, 너 뭐야? 이렇게 표정, 눈빛도 마음에 안 들고. 야, 범생이. 이게 툭툭 건드리는 거지.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연신이라는 주인공인데 얘가 한마디 합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저기 선생님. 착한 영웅이 아니라 저기 다른 건데 제목이 달라. 아, 이거 저도 아는 그거 거구나. 봤는데 뭐지? 착한 영웅 아니에요? 그거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착한 영웅 아니었는데. 그럼 뭐지? 아무튼 말씀하세요. 예. 아시는 분들 남겨주세요. 그래서 중국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연시은처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그런 액션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표의 마지막 3번만 제가 읽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장 후반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수출 제한 조치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 젠슨 왕도 이런 식으로 형님이 이런 식으로 나가실 거면 누구만 웃는다? 화웨이만 방긋 웃습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어쨌든 상당히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약한 영웅이래요. 약한 영웅이에요? 나 그거 봤어요. 예. 저- 연시은 얘기하니까 알겠네. 네, 죄송합니다. 약한 영웅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아이고. 예. 막 지금 채팅창 불났어요. 노이즈 마케팅. 네, 다 좋습니다. 알아들어요. 예. 네. 이렇게 얘기해야 채팅을 치시거든요.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라면 주가 하방은 지지가 될 것이고 관세 정책과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 단기 명령 손전환 자 이게 결론입니다. 저희의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의 하우스 뷰는 5월은 일단 우리가 셀인메이라는 말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메이. 원래 항상 5월. 셀인 메이예요. 근데 워낙 4월, 3, 4월에 얻어 터졌기 때문에 일단 통계는 맞지 않는 걸로 세린메이는 아닌 겁니까? 이번 5월은? 이번 5월은 2025년은 세린메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간밤에 있었던 FOMC의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연휴 때 이렇게 콧바람 쐬면서 생각했던 그 제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혹시 뭐 공감되는 게 있는지
지금이 새벽 2시인가 4시 반인가는 뭐예요? 아, 너무 주무셔서 일어났는데 2시인지 4시 반인지 시간? 헷갈리시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새벽 4시 30분이면 이제 매수 버튼을 이제 누를까 말까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거고. 혜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2시면 애매하네. 트럼프와 시진핑의 결투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도 단판이 안 나면,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방금 얘기했던 인도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 뭐 다른 또 지역들도 만약에 분쟁이 또 일어난다면 네.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것 같고, 소프트 데이터가 무너지면서 하드 데이터 어느 하나 계속 건드리면서 또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은 더 심하게 하향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면 이게 새벽 4시 반이 아닐 건데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자, 지금 히토류는 거의 지금 중국산 수입품이 대세인 거고, 맞아요. 심지어 뭐 섬유, 의복, 공산품 여러 가지 제조 관련돼서 과연 중국산 수입품을 대체한다라면 과연 누가 이 바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부 다 이 중국산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있었고요. 안티 트럼프, 유럽의 어떤 상점에 가면요, 유럽산 제품은 블랙 라벨을 붙입니다. 네. 그게 미국산 제품과 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사실은 안티 트럼프에 대한 행동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캐펙스 투자할 거면 미국 공장을 세워, 우리나라로 들어와, 미국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그 넌 US 지역의 국가들이 알겠습니다, 형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관세만큼은 오케이. 자, 좋아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왔다 쳐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할 거죠. 과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공장이 세워진 그 노동자의 삶을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이민자들도 내쫓으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을 이렇게 투입시키면 참 어찌 보면 이 순환 고리가 잘 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도 이거한 또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봅니다. 작용과 반작용, 아까 뭐라 했어요? 약한 영웅이에요? 영웅의 연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왠지 약한 착한 네. 뭔가 나도 헷갈렸어요. 착각할 예, 헷갈렸어요. 그렇게 저도. 네, 약한 영웅. 네, 그래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공식에 항상 뭐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이게 분모값이고 분자는 배당인데 네. 지금 약간 할인율이 완화되고 있으니까 성장률은 약간 고정값이라고 하고 네. 할인율이 완화되니까 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K 증시는 일단 6월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6월 3일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일단 K 증시는 일단은 화려한 종목 장세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약간 후반부에 종목들 쭉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네. 스토리텔링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한국은 일단 5월에서 전 글로벌 수익률은 1등 한번 노려보자라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고, 다만 미국 외의 신흥국 반등은 일단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의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전 미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올해 2분기, 3분기 맵을 일단 그려놨습니다. 저의 맵은, 제 내비는 글로 지금 가라고 일단은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정책 모멘텀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거의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모멘텀으로 갈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추경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B컷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B컷 이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인하가 두세 차례 있을 건데 그 이유는 어떻게 펼쳐질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빅테크가 급락시 줍줍 전략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을까? 야, 이제 고점에서 팔란티어도 막 10%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요. 뭐 어닝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면 급락하는 부분들, 이게 아직은
첫째 줄로 다시 돌아가면 3시인가? 4시 반인가? 아. 분명히 새벽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언제쯤 미국 쪽으로 저는 올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사를 갈 건데 오. 그걸 언제쯤 이사 갈까? 지금은 거의 지금 국내 시장에서 지금 열심히 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미국으로 좀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인데 그 언제까 고민이 계속 많았고요. 지금은 베타 플레이보다는 미국 쪽에서는 일단 알파를 우선시해서 조금은 변동성 적은 거로 좀 일단 놀자. 이게 저의 일단은 짧은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답은 없는데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어요. 연휴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네요. 아니 어제도 자료가 빨리 오더라고요. 연휴 때 안 노시고 이렇게 3%를 위해서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FOMC 얘기했으니까 이거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도 이번 달에 금통이 열리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금통은? 그러니까 재밌게 이거는 여야의 그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항상 어떤 수장의 어떤 교체 시기에는 여야가 일단은 그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든지 금통위, 특히 금리 관점에서는 아마 일맥상통하게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추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가계에 대한 부채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약간의 금리 차는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6월에 인하를 하든 미국에서 7월에 인하를 하든 어쨌든 인하 베이스로 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한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연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는지 생각의 흐름을 쭉 네.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연휴 동안에 재무시장도 어제 얘기했지만 대만 달러가 또 크게 움직였고 너무 왔다 갔다. 네. 환율 측면에서도 맞아요. 뭔가 부장님의 마음을 좀 어지럽게 하지 않았을까 싶지 않아요? 사실 우리 환율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달러 패권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대 후반에 걸쳐 있는데 뭐 일단은 환율이 좀 낮아지니까 좋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급변하니까 좀 걱정이 앞서긴 하거든요. 환율 흐름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제 환율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전화해서 여쭤보기도 했는데 정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전에 일단 대만 달러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러니까 대만이란 나라가 사실은 달러 보유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TSMC라는 막강한 또 기업도 갖고 있는 그렇죠.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뭔가 교류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약간 함정 의심이 있는 거죠. 가치를 올려라. 네. 그러다 보니까 대만 달러가 굉장히 3년 내 최고치로 급등한 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인근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환율까지도 급락을 했었던 모습들인데 저희 생각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NH 환율 담당자의 의견을 제가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저희의 연간 하단은 1,330원입니다. 연간 하단은. 그런데 지금 1,390원대잖아요. 네. 네.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흐름은 환율 하락으로 가는 거는 정당한 사유다. 뭐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흐름은 이러대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의 급락했던 속도가 빨랐던 부분들은 대외적인 대만 얘기죠. 그다음에 수급 재료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1,390원에서도 놀라지 않고 저희는 이제 침착하게 1,330원 갈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레포트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번, 3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러와 고평가가 해소가 될 거다. 그런 부분들. 3번이죠. FDI 유출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서학개미들이 한국 돈을 환전을 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가셔서 막 투자를 엄청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머리가 아픕니다. 왜?
환차손도 있고 그렇죠. 환차손 얘기도 지금 나와요. 네. 네. 미국에 투자한 종목들도 지금 녹록지 않고 2달 연속 서학개미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흔히 양빵으로 지금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FDI에 대한 유출은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네. 흐름들 봤을 때 지난 원화 약세 시기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1330원이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거죠. 이런 환율 분위기에서는 업종의 명암이 극명하게 달라지죠. 어저께 보시면 대한항공 올라온 거 보셨죠? 한국전력 항공. 보셨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니까 유가도 지금 60 언더에서 하고 있는 모습, 물론 지정학적으로 뭐 전쟁 이슈가 어떻게 불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50에서 70 레인지거든요, 유가는. 근데 이제 60 언더 딱 중간값이니까 조금은 자발적 증산하고 있는 전체적인 생산 체계를 갖고 있는 지역의 생각들은 자발적 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유가도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한국전력이 급등하고 또 한전의 전기요금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과 또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무거웠던 대한항공도 치고 올라오고 다만 환율이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출 덕을 봤던 뭐 자동차 이런 아이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관세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그렇죠. 걱정이 많은 섹터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환율까지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부장님 암홀딩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이 괜찮게 나와도 우리는 이제 가이던스를 보고 충격을 받는 종목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빅테크 실적은 어떤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왕의 기한은 올 거다. 올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AI는 분명히 실적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AI는 다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어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AI라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또 미국의 빅테크들의 관세 영향이 크진 않다. 이건 명확한 팩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AI란 캐펙스 투자는 약간의 그 연기, 뭐 딜레이, 뭐 요런 약간의 잡음은 있을지라도 캐펙스를 증가시키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한 그 경로는 전혀 지금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심은 할 수 없으나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좀 추가적으로 2차 레벨업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자라면 팔란티어를 지적하는 거는 야 니네 정부가 수주 줘서 그렇게 많이 배불리 먹은 거잖아 라는 것들 그러면 뭘 보여줄까 아니 정부 수주 말고 민간 수주를 보여달라니까 그거 보여주면 내가 좀 더 멀티플 세게 줄게 그럼 다시 쭉 할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는 숙제를 얻은 거예요. 시장에서 얻게 된 숙제를 줬으니 이거를 풀어야 돼요. 어찌 보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야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들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좋습니다. 저희의 민간 수요와 민간의 수주 가이던스는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의 조정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증권사들이 이런 얘기 리즈너블한 조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조정인가 나쁜 조정이 있지만 착한 조정 오늘 착한 얘기 그러니까 착한을 좋아해 보니까 부장님. 그래서 요런 약간 빅테크들의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언제쯤일까? 일부 후퇴를 어디까지 후퇴할까라는 그렇죠. 부분들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저는 한 6, 7월 정도에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을 서서히 담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나라 어닝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근데 미국이 상황은 좀 사뭇 다른 강건한 체력을 느낍니다. 물론 미리 얻어 터졌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싸니까 이제 살만한 겁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세게 물론 일부 제약바이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 것들 때문에 모멘텀 상실 때문에 급락하는 개별단의 흐름들은 나오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 그래도 아직은 푸르스입니다. 아주 좋아요. 맛있는 산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5월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먹거리는 한국에서 머무르시는 것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어닝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수급들도 나갈 부분들이 꽤 많이 나갔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곳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팁이 있죠. 반도체가 오르면 방산과 조선주가 좀 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약간 시소 게임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투자자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상당 부분은 제가 팩트 체크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들 조선주, 방산주 얼마나 있습니까? 두둑하십니까? 이렇게 많이는 없을 걸. 파마리서치 지금 몇 주 있으십니까? 지금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 피부 미용 좋다고 얘기하는 그 오늘도. 섹터. 오늘도 네. 그래요. 네. 네. 얼마나 포지션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2차 전지 있고 반도체 있고 일부 제약바이오 있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종목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은 보시되 실제로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뭔가 지금 반짝반짝 올라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선뜻 교체가 안 되는 거는 기존에 얻어 터진 종목들이 매도하는 순간 손실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혼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일정 부분은 포트의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축구하다가 무릎팍 깨지면 한 번 연고 바르면 확 납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후후 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한 시간 한 2, 3주 걸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포트를 변경하면서 하나씩 이 상처를 좀 치유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난갑병입니다. 난가? 내 얘기인가? 이렇게. 내 얘기인가? 왜냐하면 손실 네. 확정이 아니잖아요. 팔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야. 난 아직 손해본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요. 뭐 네. 이런 내 얘기인가?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주식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창건님께서도 이거 미중 합의 파토나면 또 급락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식으로 급락시기 한 번 더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 만약에 이제 결렬이 돼도 네. 이미 매는 한 번 얻어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복이라는 관세를 통해서 과거 2018년, 2019년에 한번 쭉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매를 한번 맞은 하나의 팩트가 또 그 다음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결렬이 돼도 이거는 언론에서는 이제 안 좋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합의가 되는 하나의 그냥 과정인 겁니다. 한 번에 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덜 할 거예요. 어쨌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저보다 다 어리신 분들이죠. MZ 세대들 아닌가요? 아니요. 모르죠. 꽤 있는 분들도 혹시 계세요. 차화정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차화정. 차화정. 네. 그 뭐죠? 이거 봐 모른다니까요. 청화죠? 자동차, 네. 화학, 정유. 몰라. 현대차, 기아가 네. 그렇게 주가가 그냥 니들 몰라 나 나만 갈래 독야청청 나만의 세상으로 갔던 그 자동차 시절 2012년 그 이후였나요? 차화정 시대가 되고 나서 그때 등장한 단어가 포모였어요. 포모 현상이란 단어가 그때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없으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뒤늦게 들어가서 터지는 거죠. 아하. 나만 포모 없어 현상. 이런 거지. 근데 재미있는 네. 게 뭐냐면요. 포모 현상을 겪었던 사람들은 뒤늦게 그 탑승을 했지만 다쳤죠. 근데 그 차화정을 고스란히 수익 나신 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2025년 5월 주식시장이에요. 똑같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싼 종목들을 그 스마트 머니들이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어닝 모멘텀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작년에도 쌌고 올해도 쌌던 그 저PBR 가치주들 그때 인기가 많았던 운용사들이 이런 거죠. 신영자산 그 다음에 이채원의 그 뭐 밸류 뭐 이런 펀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그게 바로 차화정 이후에 싼 종목들이 그냥 기본
두세 배 이상 올랐던 그때 K 증시에 쩔어 있던 루저들의 소외주들이 정말 반짝반짝 올라가는 그러면서 뒤늦게 기관 수급이 붙는 이런 참 희한한 현상을 우리가 K 증시에서 발견을 했었거든요. 정확히 한 13년 전입니다. 약간 설레이는 느낌 뭐냐면 약간 그때와 약간 비슷한 즉 그때의 차화정이 지금의 약간 빅테크들 특히 AI 관련된 모멘텀을 등지고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여러분들도 미국 시장 만약에 뭐 한국 시장도 같이 공통된 얘기긴 하지만 약간 저렴한 종목들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자 정권이 변경이 되면요 약간 저 PBR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큰 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정부에서는 저 네. PBR 주목해라. 이거 한번 그리고 밸류업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네. 증권주들 올라오는 거 금융주도 올라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왜? 네, 그런 뭐 거예요? 공매도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다? 에이, 요건 핑계죠.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이고요. 자사주 관련된 소각 이런 이슈 정권 변경되면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CJ나 이런 종목 아무것도 내용 없는데 올라가는 것들 보이시죠? 네. 상법 개정 이거 약한 겁니다. 더 센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책 관련된 모멘텀에 너무 함몰하지 마시고 조금 스펙트럼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지금 거래량이 이상하게 증가하는 종목들 있죠? 그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두세요. 이거 쓸데없이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들 한번 쭉 주말에 차트 한번 쭉 돌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종목만 보세요. 처음 보는 종목 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야, 이 종목 오래 쉬었네. 그런데 거래량 좀 늘어나네. 이거 체크하시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거래량 증가에도 이유가 있다. 요거 자료 부장님 만드신 것 같은데 요거 네. 그냥 말씀하신 김에 광고 없이 보여주시면 바로 가나요? 안 돼요? 광고 보고 갈까요? 보고 가야 되는데 스태프분들 지금 저희 시간 좀 멈춰주세요. 너무 빨리 시간이 가고 있어서 자료 너무 많은데 그럴 순 오늘. 없고. 네. 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더 중요한 이야기 남겨놓고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 네. 오늘 박지훈 부장님의 소중한 이야기 또 듣고 어차피 있습니다. 광고도 N2니까 뭐 이런 날에는 좀 스킵해도 그거는 뭐 이제 본사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겠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많아서 네. 어떤 거부터 좀 볼까요? 부장님? 자, 일단 이쪽. 삼성전자부터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자,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메모리인데, 자, 이제 HBM3 진입 여부가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거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출하량 회복이 예상된다. 하지만, HBM 효과를 확인한 만큼,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겠죠. 인증 통과하지 못하면 눈높이는 낮아질 건데, 저는 일단 인증 통과할 가능성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어떤 구간? 좀 편안한 구간이다라고 구간. 봐서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좀 묵혀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묵혀두고 있고 다만 베타는 어디가 세다? 하이닉스가 세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정말 대한민국 테크의 자존심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싸움을 일으킨 그 본딩 장비 관련돼서 한미반도체와 이 하나비전 여전히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가려운 등은 여기에요. 2차 전지는 그럼 버려?
이거죠. 물론 당사의 의견은 기존의 엔솔이 탑픽이었는데 SDI로 좀 교체를 한 부분들인데 지금 종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차전지는 그럼 버립니까? 버리는 카드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조심스럽게 6월서부터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스팟 뉴스로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유럽의 판매 데이터가 속보로 다 나왔어요. 어떤 결과 보셨습니까? 우와, 엄청 잘 파네 유럽. 이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2차 전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수급도 많이 꼬여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IRA 법안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월에 판가름이 안 돼요. 그래서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나 혜택 축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에이, 이것만이라도 어디야? 저는 생각입니다. 이거 결과 나오면 불확실성 저는 해소로 어느 정도는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일단 5월은 반도체에서 놀자. 그 다음에 당연히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고 있고 약간 시드머니 있으시면 반도체 투자를 하자라는 것들이에요. 6월에는 충분히 2차전지 먹을 거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무서워요. CATL. 4월 21일 날 물론 지난달 얘기긴 하지만 배터리 업계에 충격을 줬죠. 뭐 한대요? 아니 나트륨 배터리를 발표했어요. 야, 이거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일부 리튬 이온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배터리 출시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우리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중국은 LFP 상당한 수준 도달했고요. 지금 우리 한국은 뭐 하고 있어요? 셀 제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중국이 너무 발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정말 경각심을 물론 업계는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뭐 개별주긴 하지만 애경 케미칼이 급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게 뭐 한다고요? 아니,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시장 공략한다는 그 뉴스 한 줄만으로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바로 CATL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피어 그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6월에 다시 한번 배터리 관련 투자 전략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자, 아이디어입니다. 5월 18일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이거 왜 저희까지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나요? 우리 대선도 지금 여러분, 폴란드는 우리 조선 방산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친숙한 나라일 겁니다. 방산 특히 네. 그죠. 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에요. 네.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여튼 2명이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보시는 네. 분이지만 중요한 건 1번 분이 승리했을 경우와 2번 분이 승리했을 경우에 한국 방산과의 협력은 여전히 교집합이다. 그래서 둘 다. 누가 되든 예, 그래서 요 방산 전략의 투자 아이디어는 요 5월 18일 요 또 이벤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좀 풍산 한국 항공우주 여전히 긍정적 투심은 유지를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뭐 풍산 한국 항공우주 요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시간 관계상 네.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빨간 글씨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 2분기 실적이요. 2분기 실적 1분기 네. 아니에요. 요것만 이렇게 1분기보다 매출은 요 정도, 이익은 요 정도 증가하는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제시를 했어요. 네.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오호. 그리고 중요한 건 인적 분할 시 합산 가치는 최소 2배 상승할 수 있을 이슈도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동 사업이 있고 방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리가 올라가면 풍산을 봐라. 뭐 요런 교집합. 그렇죠. 예. 신동 사업과 방산만의 사업. 요게 만약에 인적 분할할 경우 이건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 여전히 좋습니다. 왜? 매출이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작년이 요만큼 했는데 올해 요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써있네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FA50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전히 증가하는 수출 수주 모멘텀 증가할 것. 자, 이거 참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산도 원전처럼 수주 취소 노이즈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아, 원전. 근데 어제 사실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서 네. 10% 시초가였는데 다 감아 올려버렸어요. 네. 물론
프랑스, 아유 나쁜 프랑스긴 하지만 체코도 사실은 이제 그 아니야. 나 그거 너무 너무 걱정하지 마. 나 프랑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제소를 한 것뿐이니까 난 그래도 너랑 손 잡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빅션을 주셨긴 했지만 네. 뭐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방산 쪽도 뭐 수주 뭐 잘 진행되고 뭐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기타 등등의 나라들과 잘 진행되다가 뭐 조금 좀 수주를 좀 딜레이할게 뭐 이런 노이즈도 있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방산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가잖아요. 재밌는 게요. 어느 방산 업체 단 하나 빼고 전부 모든 기업들이 컨센서스 제시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유일하게 한국항공우주 정도만 조금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수주를 따면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량을. 뭐 예를 탱크로 합시다. 탱크 세대. 한 100대를 줘야 되는데 탱크 세대 다음 달 탱크 4대. 이번 달은 탱크 30대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 제시를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제시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이렇게 공부하실 때 컨센 얼마였지? 컨센 얼마였지? 이건 왜 컨센이 없는 거야? 라고 의심할까 봐. 이건 애널리스트의 단순 추정이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컨센은 쉽지 않다라는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아까 드려다가 그러니까요. 말았는데 네. 거래량 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고 이수페타시스. 자, 이런 모습이네요. 뭐 주가가 뭐 가다가 오늘은 뭐 음봉을 내고 있지만 저기 보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량은 좀 많이 늘어났죠. 뭐 투자량을 보면 500만 주가 얼마 전에 터졌어요. 그날 16%가 올라간 모습들입니다. 왜일까? 개인들이 팔았고 외국인들 담았고 뭐 일부 이렇게 거래량이 됐는데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반드시 거래량에는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초에 유상증자를 한 물량이 출회가 된 날인데 그 물량을 싸그리 잡아먹고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뭘까? 왜 그럴까? 일단 연초에 회사에서 제시했던 저희 2025년 농사는 요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톤업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또 소통을 했더니 회사와 증권회사와 이 이수페타시스에 소통을 했더니 톤이 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시 일회성 비용이 없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2025년 가이던스가 한 1조 언더였는데 한 15% 마진 주거든요. 그러면 뭐 러프하게 한 1,50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현 시총이 한 2.6조니까 뭐 MLB PCB 업체 치고는 그렇게 뭐 비싸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할증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네. 투자자들은 이걸 제일 궁금해해요. 네. 바로 엔비디아와의 현재 코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샘플. 예.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샘플. 가장 샘플. 예. 샘플 많이 주면 예, 좋죠.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H100, 뭐 B100 이렇게 나오고 뭐 GB3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나에 퉁 쳤을 때 네. 두 개가 들어가는데 PCB든 MLB든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기존에 공급했던 애들은 약간 이제 뭐 다른 업체였겠죠. 그게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생겼던지 전화를 한 겁니다. 이수 씨, 뭐 들어와 보시죠. 샘플 좀 넣어 보실래요? 또 엔비디아 젠슨 왕께서 전화 주셨으니까 뭐 제가 한번 샘플 한번 넣어봐도 돼요? 넣어 보세요. 했더니 잘 되고 있더라. 뭐 요건 내러티브가 긍정적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모멘텀이 장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결과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포텐은 이거예요. 증설 4월부터 저번 달부터 HDI 다중
층 증설을 시작해서 10월 완공. 여러분들 6월 달 걸려서 6개월 걸려서 증설이 되면 그 증설 이후에 바로 매출 반영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내년도 더 투자를 한답니다. 왜 투자할까? 여러분, 제가 증설은요. 이런 어떤 반도체나 IT 회사나 식품 회사나 뭐 방산이나 어떤 회사든지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증설에는요 고객사와의 모종의 협의 없으면 증설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바보예요, 바보. 이건 증설은 지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사이즈를 불러들은 이유는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증설 전 사이즈거든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만약에 붙었어. 그 다음에 증설 붙었어. 그러면 어닝에 대한 애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신규 고객사 얼마 전에 A사가 왔어요, 공장에. 그래서 캐파 측정해보고 단가 측정해보고 이런 거예요. 나 어느 정도 필요한데 요만큼 할래. 그 A사가 어디냐면 또 모르겠어요. A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또 있네. 가동률은 어때? 전화해봤더니 풀캐파로 지금 너무 바빠요. 교대로 계속 돌리는데도 그런 상황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네. 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 신규 수주를 1분기에서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는데 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신규 수주가 2조였다. 야, 이거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중공업 부분 OPM 12%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좀 받았는데, 그래서 결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신규 수주 2조라는 의미는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느낌만 한번 보십시다. 효성중공업 차트. 요런 모습입니다. 뭔가 시장은 흉흉했으나 일봉 말고 주봉 볼까요? 시장과는 뭔가 무시하고 나 언제 갈 거야 하는 중요한 주봉상으로 보면 거의 최고점에 다다른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뚫려버리냐 아니면 밑으로 꺼지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네. 효성중공업 떠오르면 3인방 떠오르시죠? HD 현대일렉, 그쵸.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자, 전력 테마의 중요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 신규 수주 2조의 의미는 바로 이거를 파악했습니다. 얘라 HD 현대일렉이 대장인데 얘네보다 신규 수주 더 많았네라는 점과 이건 미국 공장 수주입니다. 네. 추가로 인도와 유럽의 지금 추가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효성중공업은 1분기와 3분기 실적이 슬림하고 2분기와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러면 1분기 성적표 일단 공개됐잖아요. 네. 근데 1분기보다 전 2분기 어떻다고요? 더 좋다고요. 참고로 어닝 모멘텀이 탑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공업 부분 OPM 12% 돌파했거든요. 이번 1분기 성적표상. 근데 현 추세로 쭉 한번 각도기를 한번 재보면 분기별로 지금 1%씩 올라가고 있어요. 저번 분기 11%, 저번 분기 10%, 저번 분기 9%였어요. 네. 그러면 이거 올해 하반기에 15% 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네. 그런 계산이고, 그거를 만약에 수치화하면 현재 수지한 거 10조거든요. 그러면 요런 계산법이 나오더라고요. 피어그룹 누군데? 저 적어놨잖아요. 티커가 ETN과 티커 CZ라는 미국의 이튼과 콘슬레이션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국내 업체들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쭉 한번 그러니까요.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밸류는 비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 괜찮아요. 요 예. 지금 세계는 어때요? 어떻게 예. 봐야 돼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HD 현대일렉과 일단 대장이 효성중공업이니까 저는 올해 대장은 주가 측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대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이고, 왜 그러냐면 HD 현대일렉의 시가총액과 공부하는 방법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근데 어닝의 속도를 보시면 HD 현대일렉의 작년 영업이익과
작년 영업이익,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밸류에이션의 키높이 맞추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베타가 현대일렉보다 LS일렉도 아니고 저는 효성중공업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질문입니다. 주식은 뭐든지 좋은 게 없어요.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죠. 네. 효성중공업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효성의 뭐예요? 아킬레스건? 뭐예요? 건설 사업부가 있거든요. 건설은 지금 매출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미분양이 나거나 막 아하. 그런 이슈가 생기면 네. 아무래도 효성중공업이 뭐 채무도 뭐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아픈 있어서 뭐 손가락이구나. 그게 변수긴 하나 네. 뭐 지금 뭐 담당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회사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급한 불은 어느 정도는 껐던 상황이어서 뭐 추가적인 또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아킬레스건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만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 물론 뭐 조만간 그 정보연 연구원 나오시죠. 저희는 금요일마다 네. 정보연 부동산. 연구원님이 네. 이제 부동산 전략 어떻게 잡을 더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건설주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저도 신기했어요. 건설 보면은 뭐가 좋다고? 건설업 안 좋다 그러는데. 이게 주가인 거예요. 대한민국 싸죠? 음. 금리 인하 궤적 보여지죠? 네. 그 다음에 신규 수준은 없더라도 기존의 익스포저 막 나오는 리스크는 좀 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제 건설에서 뭐 붕괴 이런 이슈만 없다라면 찬찬히 지금 수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어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좀 재밌는 게 미국보다 조금 편한 게 한국이 왜 편한 거냐면 미국은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시장의 눈높이는 여기라니까요. 네. 요만큼 나왔다고 요만큼의 갭이 있다고 시장은 투매가 나와요. 때려버리는 근데 한국은 요만큼의 개선만 나와도 우와 물론 오늘 화장품의 APR 보시면 너무나 이거는 뭐 실적 다 잘 써야죠. 나왔죠. 싶지만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닝의 약간의 개선세만 보여주면 시장은 환호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증시가 오히려 먹거리가 더 풍부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닐까? 저는 APR 그렇게 진짜 20% 생각을. 넘게 오르고 있네요. 진짜 화장품도 한 번만 가시기 전에 짚어주시고 말씀 화장품 나온 저는 김에. 스트롱 네. 바이 의견을 갖고 있는 스트롱 사람입니다. 바이. 왜냐하면 네. 자 정권의 교체 중요합니다. 차이나 모멘텀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 물론 약간의 시소 게임처럼 반도체가 만약에 갑자기 단기 대세 주인장 역할을 하는 주도주 역할을 하면 좀 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이나 모멘텀은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 보여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마디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원래 화장품의 모멘텀은 미국과 일본 사업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야, 이번 달 일본 사업부 어때? 미국 사업부 어때? 수출 데이터 어떻게 나왔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경쟁하는 C 차이나 화장품 C 뷰티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관세로부터는 약간 C 차이나가 조금은 불리하다.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야 비싸도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중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싼 게 비싸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퀄리티 면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최고라는 게 KBT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법인이 네. 약간 개선되고 있는 네. 모습들이고 더 중요한 건 유럽 법인 매출이 정말 진짜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서 더 가려면 매수는 빼고 국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장품 얼마나 산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지금 화장품의 모멘텀은 중국 법인 모멘텀만 실적만 나와주면 왜 여러분들 화장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저번 달부터 탑픽을 아모레퍼스픽 커버하는 화장품 담당 애널리스트가 생긴 이유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모레퍼스픽이 중국 법인 때문에 주가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망가질 일 없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몇 가지 단서로 파악을 한 겁니다. 네. 큰 종목은 아모레퍼스픽 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저희도 이제 APR 탑픽이었지만
뭐 이런 종목들 뭐 실리콘투도 보셔야 되고 뭐 코스맥스, 네네. 한국풀마 이거 다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건이 아이고 침이 나왔네요. 괜찮아요. 충분해서. 아킬레스건이 지금 해소가 되는 그런 그렇게 분위기를 또 중간 과정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을 수 있군요. 아니 부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 조절 못 하실 거면 저희 일주일에 2번 부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희가요?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또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재밌어. 자, 오늘 마치기 전에 네. 세미나 안내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가 많고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가 좀 급하게 바뀔 것 같다. 이런 네. 예측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와중에 조선 바이오 방산 어떻게 해야 되며 차기 하반기 주도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혁진 차장님께서 점검해 주신다고 하고요. 네. 또 우리 구영 차장님께서 채권. 워낙 말씀 그렇죠? 잘하신대요. 네. 예. 채권 채권에 투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건데 날짜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5월 20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NH투자증권 인천 WM2센터에서 맞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네. 원래 선착순 30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본사의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오늘 박 늘릴 수 부장님께서 있다. 네. 더 하시면 제가 뭐 대관까지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하시니까 여러분들 꼭 생생한 정보 듣고 싶으신 분들 저희 링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링크 통해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고 이게 뭐 지식 충전 이런 시간이 아니래요. 네. 실전 투자 중심으로 지금 두 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